오늘 나스닥이 마이너스 2.4%가 빠지면서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. 자세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일봉 차트를 확인했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의 저항을 받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.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과 일치하는데요.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은 상승 후 하락 추세로 전환이 일어난 상황입니다.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인데요. 더군다나 3일 전이었죠. 이 3일 전에 60일선과의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. 다른 보조지표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볼린저 밴드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 볼린저 밴드의 확장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하락 확장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볼린저 밴드 지표를 봤을 때도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파라볼릭 볼을 봐도 또 알 수 있죠. 이 파라볼릭 볼이 하단에 있다가 지금 상단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다른 지표를 좀 더 확인해 볼까요? 단기 오실레이션을 나타내는 스토캐스틱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자, 이날이었죠. K가 D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는데 그런 예상을 반영을 하듯 이런 급락이 출현을 했었습니다. 요 며칠간 이 나스닥 지표가 단기 상승을 이렇게 이뤄냈었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. 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저항을 받기 쉬운 부분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.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2차 하락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이제 당분간 하락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은데요. 언제까지 하락 추세가 계속 될까요?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죠. 20일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가 터닝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존에 나스닥의 이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2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잠깐 이렇게 깨졌다가 올라갈 때도 채 5일 안에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 부분도 뭐 하루 만에 복귀를 했고 여기서도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복귀를 했죠. 그래서 이 나스닥 종합 지표는 20일 이동평균선의 어떤 기울기 그리고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냐 밑에 있냐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좋은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. 뭐 제가 얘기했던 이런 보조 지표들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차트마다 딱 맞는 지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지표가 존재한다면은 그 지표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테슬라는 최근에 이렇게 큰 반등을 하면서 하락 추세가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테슬라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다이버전시가 일어났다는 부분인데요. 주가가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스토캐스틱의 저점을 이은 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.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 보조지표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다이버전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많이들 해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고요. 자, 그 다음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는 점입니다. 이런 저항선을 이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. 뚫고 올라간 후에 15% 이상 상승이 나타났죠. 그래서 이 상승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단기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익 실현 매물들 아니면 기존에 계속 마이너스에 있었던 분들의 매물이 좀 출현하게 되면서 오늘 마이너스 5%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.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었던 장대 양봉의 2분의 1 지점,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겠죠. 그래서 기술적 하락을 하더라도 이 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면은
이제는 완연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. 그렇지 않고 이 지지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의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죠. 한 2달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바로 이 지점이죠. 자, 여기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, 자, 주가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서 조금 지지부진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1 지점의 지지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시작될 것을 알렸는데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테슬라 주가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. 자, 138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는데, 뭐 지금도 이때와 좀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약간 다른 부분은 여기서는 좀 횡보를 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 2분의 1 지점을 지킬 가능성이 조금은 크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쉽게 예측을 하지 마시고 지지를 받게 되면 매수, 아니면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지면 보류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대응이라고 했습니다. 뭐 어떠한 법칙도 100%가 없으니까 너무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마음 편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는 결론적으로 다음 주 이 2분의 1 지점이 지지를 받는지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.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20일과 60일선에 이런 데드 크로스가 이때 발생을 했었죠. 그래서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출현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좀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직 테슬라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상황을 보시다가 이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됐을 때 매수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